안녕하세요. 경제미녀입니다. 미국의 46대 대통령에는 결국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들의 공약을 면밀히 살펴보고 수혜를 받을 기업을 잘 찾아 투자에 나서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임기 내내 어떻게든 완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선거운동 당시 후보자의 주요 공약은 임기 기간 내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트럼프 케어 정책으로 임기 동안 제약, 바이오주의 성과가 좋았으며 중국 반도체 압박으로 인해 국내 반도체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리며 성과가 좋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우리는 그에 맞는 적절한 기업을 잘 찾아서 투자의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후보의 주요 공약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투자처는 어디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린 뉴딜 정책을 떠올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그린 뉴딜 중에서도 태양광 산업 관련 기업입니다. 태양광 발전 인버터 시장 점유율 1위이자 신생 태양광 기업들과 달리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무 구조까지 튼튼한 기업,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솔라엣지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생산된 전력을 전환하는 부품인 인버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인버터 부분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산업 관련하여 여러 부문에 걸쳐 사업을 영위 중이지만 자세한 사업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의 강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높은 시장 점유율, 두 번째는 산업, 유틸리티 부문으로서의 사업 확장성, 세 번째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업 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핫한 키워드죠. 전기차 시장에서의 가능성입니다. 그럼 각 부분별로 하나씩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민간 태양광 인버터 시장은 2개 기업의 과점 형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솔라엣지의 점유율이 약 50%, 엔페이즈 에너지의 점유율이 약 40% 수준으로 2개 기업이 9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이 성장한다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두 기업이 다른 신생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또한 엔페이즈 에너지가 최근 재무 문제로 인해 주춤하는 사이 솔라엣지가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덧붙여 잠시 뒤에 나올 이야기지만 민간 부문 이외 산업 유틸리티 부문으로서의 확장성도 솔라엣지가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산업 유틸리티 부문으로서의 사업 확장성입니다. 미국의 리서치 업체인 SIG 리포트에 따르면 솔라엣지의 파워 옵티마이저 인버터 솔루션이 엔페이즈 경쟁작인 마이크로 인버터 솔루션보다 에너지 밀도가 더 높으며 확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현재 솔라엣지에서 생산하는 인버터의 출력은 2kW에서 120kW 수준이지만 올해 안에 330kW의 출력을 내는 인버터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업용 태양광 인버터는 민간보다 더 높은 출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 높은 출력을 내는 인버터를 생산할수록 산업용 시장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난 2019년 산업용 태양광 인버터 매출은 솔라엣지 전체 매출에서 45%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정권 때의 미국은 친환경 산업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죠? 따라서 미국은 산업용 태양광 인버터 시장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의 산업용 태양광 인버터 매출 비중은 약 15%에 불과했습니다. 이 추세는 바이든 당선으로 인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주요 공약이 그린 뉴딜 정책이었던 만큼 앞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정부 주도로 시장이 급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부분의 성장성입니다. 태양광 발전 기술은 발전의 효율도 중요하지만 생산해낸 전력을 저장하는 저장시설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태양이 무한정 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산 가능한 시간 동안은 높은 효율로 생산하고 생산이 불가능한 때는 생산한 에너지를 잘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태양광 발전 시장이 성장한다면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도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시기적절하게도 지난 2018년 솔라엣지는 코캄이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미국의 리서치 업체인 SFG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코캄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매출은 2023년까지 약 5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규모는 태양광 인버터 전체 매출의 2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네 번째, 전기차 시장에서의 가능성입니다.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는 따로 언급해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코캄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전기 자동차 충전소 용도로 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의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확실한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한 SIG의 연구에 따르면 코캄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전기 자동차 내부에 탑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배터리 생산 기업들이 너도나도 생산 시설을 증설하는 것을 보면 부족한 배터리 공급으로 인해 코캄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 시장에 뛰어들 기회도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인 전기차 시장에서의 성장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고 주가도 덩달아 프리미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라엣지의 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태양광 업체들과는 다르게 솔라엣지는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채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재무제표상 약 6억 5천만 달러의 부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채권들은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전환 채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 수준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채권들이 모두 주식으로 전환된다면 약 5%의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투자 시에는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라엣지의 보유 현금이 약 5억 달러이고 6억 5천만 달러의 부채는 이자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부채임을 생각해 본다면 재무 구조는 상당히 탄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매출과 순이익은 2015년에 각각 약 3억 달러와 400만 달러 수준에서 2019년에는 10억 달러, 약 2억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놀랄만한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수혜주들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 관련 기업인 솔라엣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태양광 발전 산업은 민간 부분에서도 꾸준히 성장해오던 산업이었지만 이제는 미국 정부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산업에서도 가장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안정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 솔라엣지에 주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미녀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